사회규범은 개인의 성별 정보와 그에 부여된 역할을 표면에 드러내고 유지하도록 적용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의 제2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꼭 여성이 될 이유는 없다를 외치며 기존의 사회규범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제2물결 페미니즘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91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성과학자 오히겐 슈타이나흐가 성호르몬을 전환시키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일군의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 성기변형 수술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체의 성과 정신의 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을 생물학적 관점과 상호작용 질서 및 자기인식의 관점으로 구분하려는 현상은 후에 섹스와 젠더 개념을 탄생시키는 초기의 시도가 됩니다. 이 시도는 성이라는 것이 신체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작용 혹은 스스로의 정체화를 통해 인식 및 표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체화를 통해 인식되는 성은 후에 젠더라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 모두 동등한 존재라는 게 첫 번째로 법치 아래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공간 속에서 소통의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후자에 관한 부분이 상호작용에 관한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을 던져주면 상대방이 다시 받고 다시 던져주고, 만약에 내가 공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공이 오는 것을 무시하거나 공을 받고도 다시 되던지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모욕이 되고 또 관계도 단절이 되겠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상대방도 나의 존재를 인지하려면 그 끊임없이 그 공이 왔다 갔다 해야 해요. 나는 뭐 여성이야, 나는 남성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을 이렇게 던지면 상대방이 그에 걸맞게 뭐 언니, 누나, 이모, 형, 오빠, 삼촌 등이라고 부르는 공을 되던진다든지, 만약에 내가 나는 남성이야 라는 공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나를 언니, 누나라는 호칭을 담아서 공을 되던지다거나 상대방이 공을 잡고 되던지지 않거나 아예 공을 받지도 않는다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원 중에 일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일탈이 되겠지만, 일탈이 반복이 되고 수가 많아지면 그게 유지가 되면 암묵적인 규칙이 되고 유지되는 게 계속 이행이 되면 역사가 되고 나중에는 법이 되고, 그러니까 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만들 때 상호작용이라는 공놀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 사회는 개인을 두 가지 성별로 분류해왔고, 각 단위가 수행하고 전시해야 하는 문화적 코드 또한 체계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성별 단위에 따른 문화적 코드의 예시로는 교복, 유니폼, 호칭 등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코드는 개인과 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외모와 행동 양식을 통해 개인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어떤 성 정체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예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임신 3, 4개월 정도가 되면 병원에서 초음파로 성기 모양을 확인해서 아이의 지정 성별을 알려줍니다. 분홍색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주변에서 딸이야 아들이야 라는 질문에 병원에서 알려준 지정 성별을 말하자 가족, 친척,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여자아이들의 애교 있는 성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정해져 있는 사회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아 발생 후 5주 동안은 성기 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배아의 신장 옆에 한 쌍의 생식선과 두 쌍의 관이 발생하는데, 그중 한 쌍의 관은 자궁, 포궁과 나팔관으로, 나머지 한 쌍은 부고환과 정낭, 정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주째가 되면 생식선이 난소 혹은 고환으로 변하며 각자 다른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난소로 변한 생식선은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며 부고환과 정낭, 정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을 퇴화시킵니다. 하지만 생식선이 고환으로 변한다면 자궁, 포궁과 나팔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을 퇴화시키는 호르몬 및 테스토스테론을 함께 생성합니다. 이제 사회가 성기를 통해 성별을 구분하는 것처럼 각각의 성기관들을 이미 A와 B 타입으로 이름 붙여 이원화시켜 보겠습니다. 음액, 음순, 요도, 질을 외부성기 A, 난소, 나팔관, 자궁, 포궁을 내부성기 A-, 음경, 음낭을 외부성기 B, 고환, 정낭, 정관, 전립선을 내부성기 B-라고 분류한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XX 염색체의 SRY라는 유전자가 부재할 경우 외부성기와 내부성기는 모두 A타입이 됩니다.
XY 염색체와 SRY 유전자를 함께 갖고 있으면 외부 성기와 내부 성기는 모두 B타입이 됩니다. 이 두 경우가 이분법적인 성별의 전형적인 구분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전자와 발현되는 성기 타입은 이 두 경우와 달리 변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법적 성징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이나 그러한 성징을 보유한 당사자들을 인터섹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터섹스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XX 염색체를 보유할 시 외부, 내부 모두 A타입인 성기가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염색체에 SRY 유전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성기와 내부 성기가 모두 B타입으로 발현됩니다.